업무용 오피스텔에 종부세를 부과한 국세청. 왜 그럴까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면은 말 그대로 주거용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부세를 주택분을 그냥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부과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좀 보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이 과연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말 그대로 조세 관련된 세금 관련된 전문 언론사입니다. 강대경 기자님이 23년 10월 28일 오전 7시에 작성한 기사인데 이게 이제 그냥 기사가 아니라 참고심판례 조세심판원 2023소 7068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관련된 전체 사건을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이거 하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아주 복잡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공부할 게 많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이거 설명하면서 동시에 오피스텔 세금 과세 체계 싹 다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내가 오피스텔 투자 아니면 처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이때 여기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상가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토지 공시가격이 80억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종부세라고 나오면 그냥 주거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딱 보면은 그렇지 국세청이 잘못한 거를 조세심판원이 잘 잡아줬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요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제 저는 그 판결문을 다 봤거든요. 그 심판 그 내용을 다 봤는데 그때 이제 인용한 행정법원 문구를 봤는데 약간 좀 섬찟하더라고. 왜 섬찟한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A씨는 당사자입니다. 청구인이에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22년 5월 3일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가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22년 5월 29일부터 1년간 빌려줬다. 자, 이 날짜 잘 보셔야 됩니다. 22년 5월 29일부터 1년간 빌려줬다. 이후 국세청은 종부세, 이제 보유세죠.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A씨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봐 A씨에게 종부세를 결정 고지했다. 자, 추정컨대 2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했을 때 만약에 해당 그 2주택자가 2주택 물건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2022년인 경우에는 중과 들어갔습니다. 지금 23년은 안 그런데. 그래서 분명히 아마 중과를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청구인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설령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부당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러겠죠. 왜? 6월 1일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아까 5월 29일이었잖아요. 이거 지금 업무용으로 한 게. 근데 6월 1일 기준으로는 업무용이에요? 지금 주거용이에요? 업무용 바뀌었잖아요. 업무용이 바뀌었는데, 과세해버리니까. 그쵸? 자, A씨는 쟁점 오피스텔. 자, 쟁점 오피스텔은 뭐냐면, 이제 요 사건에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걸 이제 보통 쟁점 오피스텔, 뭐 쟁점 부동산, 쟁점 토지,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쟁점 오피스텔이 6월 1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야 된다라고 이제 경정 청구. 지금 세금 나온 것보다 좀 낮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경정 청구. 제가 너무 세금을 낮게 냈습니다. 더 높이 내겠습니다 하는 걸 이제 수정 신고를 하는데 지금 굳이 꼭 잘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정 청구했는데 국세청은 거부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세당국하고 납세자하고 둘이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붙잖아요. 그럼 제3자가 끼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합니다. 심판 청구인 제기하면은 납세자 이제 청구인이 청구했잖아요. 그럼 이제 청구인이 억울합니다 하고 말을 하고요. 과세관청에서도 아닙니다. 저희가 부과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럼 조세심판원에서 내가 너희 둘의 말을 들어보니 누구 한 명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보세요. 쟁점 오피스텔 22년 5월 3일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한 거죠, 지금. 주거용. 자,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임차인이 나갔겠죠. 세입자가 나갔겠죠. 그리고 22년 5월 29일부터
1년간 업무용으로 빌려준 거죠. 업무용.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말입니다. 업무용. 자, 그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해당 오피스텔 뭐 취득세, 양도세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보유세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지금? 22년 6월 1일. 이날 딱 하루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좀 특이해요. 그럼 이때 업무용이에요? 주거용이에요? 6월 1일 기준. 업무용이에요? 주거용이에요? 이미 5월 29일 날 업무용으로 바꿨으니까 이거 업무용이죠. 맞죠? 그래서 업무용이다. 그래서 해당 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야 되고 나머지 주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주택 하나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한 거죠. 근데 과세관청은 아니다 라는 건데, 자, 그 이유를 이제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씨는 청구인이죠. 자, 주택법은 오피스텔을 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주택으로 정의한다고 했다는 게, 사실 여기 이제 주택법 가지고도 싸우고 했는데 뭐 이제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법원도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주거용 왜 용도로 사용되는지 관계없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의견이 맞다는 것을 계속 이제 하기 위해서 그냥 본인 내용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이 아무 소리 못할 수 있도록 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 법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대법원 중에 하나가 이제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쟁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이를 합산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구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준주택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뭐 더 심플하게 그냥 6월 1일 기준으로 업무용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 과세관청은 이제 뭐라고 하냐? 그렇지 않다. 재산세 관할 지자체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 적정 요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니,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그 오피스텔이 있는 재산세 관할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관할을 하니까. 그래서 그 관할 지자체에다가 이거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게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요청하니까 2016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건축물분 재산세로 변동된 사실이 없고, 즉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나온 게 사실이 없고, 쟁점 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또 이제 더 있네요. 이걸 언제부터 주거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2016년부터 썼다는 거죠. 그래서 22년 5월 3일까지 여기 다 썼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건축물분 재산세는 주거용도 외에 사용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통상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종부세가 재산세 다음을 따르는 후행 세목이라서 그래요. 종부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되면은 종부세도 그걸 따라서 주거용으로 해서 과세하고, 업무용으로 되면은 그냥 상가처럼 해가지고 토지 공시가격 80억 넘을 때까지 별다른 과세 안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국세청이 뭐라 그래요?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하는 후행 세목이다. 그래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을 분리하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엄밀히 말해서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본질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행정 편의상, 그리고 일일이 이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이 뭐 주거용이다. 그럼 주거용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업무용이다. 그럼 업무용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에 따라서 세무서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세청도 어떻게 했어요? 자, 해당 재산세 관할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물어봐서 확인했다. 주택분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실사를 갔어, 안 갔어? 못 가는 거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종부세는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하는 후행 세목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를 매겼기 때문에 경정처고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 아시겠어요? 청구인은 납세자는 이거는 주택이 아니다, 준주택이다 이렇게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국세청은 이미 지자체에서 주거용이라고 판단이 끝났다.
그리고 종부세는 그걸 따라간다. 우리가 이렇게 과세한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제 그 결정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자, 조세 심판원 어떻게 나오냐? 자, 조세 심판원의 판단은 국세청과 달랐다. 자,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서 쟁점 오피스텔은 22년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즉 언제 6월 1일 기준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됐다. 업무용으로 사용됐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6월 1일 기준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공부상 오피스텔로 돼 있고 실제로도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니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국세청이 쟁점 오피스텔을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봐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서 세금을 낮게 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잘 됐네. 그리고 뭐 당연히 업무용으로 했으니까 잘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제가 이제 해당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인용된 판결문을 좀 봤더니, 약간 좀, 뭔가 좀 찜찜한 내용이 있더라고. 뭐냐면, 종부세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부세는 재산세를 이렇게 따라간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법을, 어떤 과세책이라든지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재산세는 재산세고, 종부세는 종부세고, 완전 다른 세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여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이번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번 주에 쓴 거 제가 좀 잠깐만 읽어만 드릴게요. 이것만 좀 읽어만, 제가 이제 오늘 이 내용으로 좀 제가 적었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요것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헌에 비춰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 절차, 불복 절차는 모두 별개인 독립한 과세 처분이고, 왜냐면 세목이 다르잖아요. 재산세 부과 처분과 그 과세 표준이 동일하다거나 재산세 부과 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 편의상 재산세가 업무용이 나오면 그냥 업무용으로 보고 주거용이 나오면 주거용 보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재산세가 나오면 설령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썼다 하더라도 종부세 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주택분 재산세 나오는 거 말고요. 업무용 재산세 나온 걸 매수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업무용 재산세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 오피스텔 이름하고 몇 동 몇 호인지 호실 말해가지고 매수 계약서 쓰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다 물어보십시오. 그럼 이게 업무용인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알려줍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심지어 어떤 지자체들은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은 설령 주거용 돼 있다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바꿔버려요. 몇몇 지자체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공부상 업무용으로 돼 있으니까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금 더 올려받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 정부 기준으로 보면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하는 게 딱 맞는 거죠. 왜? 재산세는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주거용이 차라리 거기서 종부세를 과세하면 세수는 더 확보될 수 있는 거예요. 주택분 재산세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60%인데 업무용은 70%거든요. 두 개가 달라요. 근데 지자체는 지자체 하나만 딱 보면은 60보다는 70이 좋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는 그냥 청구인이 6월 1일 기준으로 나 이미 업무용을 했고 했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주택분으로 계속 부과했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지방세법 120조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관련된 내용이 변동이 되면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신고 안 한다고 해서 무슨 과태료가 있다거나 무슨 강제상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당사자가 2016년부터 22년까지 계속 주거용으로 썼잖아요. 근데 22년 5월 29일 날 이때 업무용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업무용으로 바꿨다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합니까?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니까 지자체도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 주거용으로 계속 과세해버리고 세무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똑같이 과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 세무서에서 그러면 국세니까 종부세가 국세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 현황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행정력이 그렇게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뭐 이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냥 업무용 재산세 나오는 거 사버리면 된다는 거죠. 오피스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렇다고 지금 오피스텔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약간 뭐 너무 당연한 뭐 결정문이고 뭐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조세심판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별개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전입신고까지 돼 있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왜 업무용 재산세를 계속 부과를 하냐? 실질에 맞게 바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택권 재산세 딱 바꾸시는 순간 종부세 세상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오피스에 투자하신 분들 분명히 몇 분 계실 텐데 월세 같은 거 받으려고 약간 뜨끔하지 않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당하는 게 뭡니까? 자, 업무용 재산세가 나왔어. 종부세도 이제 상가로 돼가지고 빠졌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딱 좋아요.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도 없고 보유세도 내가 좀 회피할 수 있고 그래서 취득세, 보유세 다 줄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생각을 더 확장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래, 내가 업무용 재산세가 나오니까 양도세도 빠지는구나.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양도세는 철저하게 이제 실질과세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 오피스텔, 그걸 이제 뭐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 써버리면은 그거 주택수 들어가서 양도세 할 때 다른 주택 할 때 다른 주택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9천 냈다가 8억 날린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피스텔은 정말 좀 어려워요. 약간 카멜레온 같은 녀석이고. 그리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 개를 각각 다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취득세하고 재산세, 종부세까지 연결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제발 양도세는 꼭 다르게 생각하시라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정말 귀가 좀 약간 달아질 정도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약간 지루할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공부 되셨길 바라고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